지난 2016년 증권사 CEO를 대상으로 한 좋아하는 여배우 설문에서 정윤희는 손예진에 이어 2위로 선택됩니다. 배우를 그만둔 지 30년이 지난 배우가 신문아와 김혜수, 김희애를 눌렀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결과였죠. 요즘 젊은이들이야 배우 정윤희를 잘 모르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그녀가 역대 최고 미녀였습니다. 심지어 영화를 찍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홍콩의 성룡은 자신의 이상형을 정윤희라고 말하고 다녔었죠. 그런 그녀가 충격적인 근황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 정윤희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윤희는 1954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의 해화여고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이미 학창시절 부산 일대의 얼짱으로 남학생들의 애간장을 태웠는데 한 남고생은 당시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 부산의 어느 빵집.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해화여고 여학생들과의 미팅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다 눈이 튀어나올 만한 여학생 하나가 등장하면서 나와 친구들은 전기에 감전된 듯 경악했다. 지금도 수십 년 전 보았던 너무나도 예뻤던 여고생 정윤희의 모습을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정윤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 언니 집에서 살았는데 명동에 나가면 부산 미니스커트가 떴다며 미용실과 화장품 가게 직원들이 나와 구경할 정도로 엄청난 미모를 자랑했죠. 당시 명동에서 그녀를 우연히 발견하고 영화 출연을 권유한 이경태 감독은 그녀의 첫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황금 비율의 완벽한 마스크와 균형 잡힌 몸매가 돋보였다. 그렇게 그녀는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했는데 눈에 띄는 외모로 인해 방송과 광고계에서 러브콜을 받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 프로의 MC로 발탁되었고 혜태제가의 광고를 찍기도 했죠. 이후 장미희와 함께 출연한 드라마 총실홍실에서는 여대생 역할을 맡았는데 세련된 외모와 스타일로 주목받으며 그의 가장 예쁜 연예인으로 선정됩니다. 영화계에서는 죽음보다 깊은 잠, 도시의 사냥꾼 등에 출연, 1년 만에 4편의 영화를 흥행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여기에 최초의 한류 스타이기도 했는데 그녀가 출연한 사랑하는 사람아가 대만과 홍콩에서 상영되면서 현지에 초대되고 국빈으로 환영받기도 했죠. 이때 그녀의 매력에 빠진 성룡이 언론을 통해 프로포즈를 했고 정윤희가 이를 거절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리는 정윤희, 유지희, 장미희 가운데 정윤희가 당군일의 최고의 미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녀의 외모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은데 중앙일보의 사진기자였던 김씨는 그녀를 이렇게 회고했죠. 그녀는 도시적이면서도 동양적인 고전미를 갖춘 완벽한 미모를 지닌 배우였다. 얼굴의 세로 비율과 가로 비율이 모두 황금 비율이었다. 한 촬영 감독은 그녀의 외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를 잡아도 될 만큼 완벽한 미모의 소유자였다. 특히 화장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러나 워낙 인기가 높고 이쁘다 보니 아이 엄마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죠. 여기에 그녀는 눈에 띄는 외모로 인해 오히려 연기력은 크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에 출연하며 대동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연기력도 인정받았었죠. 이때 그녀는 일본 영화계에서도 탐낼 정도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가 한 남성과의 스캔들에 휘말리며 영화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앙건설의 회장인 조기영이었습니다. 조기영의 아버지는 조성철로 중앙산업의 창업주입니다. 그는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에 중장비를 도입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며 그의 회사는 급격히 성장합니다. 조성철이 이승만을 처음 만난 곳은 중앙산업이 시공한 제주도청이었습니다. 이때 조성철은 이승만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기술을 천시한 우리 조상들이 미장이와 땜쟁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이 오늘의 후진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탈피하지 않는 한
조국의 부흥은 있을 수 없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안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었죠. 이후 경무대 수리공사를 제주도청 지은 사람에게 맡기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에서 조성철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조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총애로 자유당 정권화 공사 실적은 1위였고 당대 제1의 사업가가 됩니다. 이후 조 회장은 해외를 돌며 신종 건설공법을 도입하는가 하며 원자로 건설까지 맡았었죠.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이 발생, 조 회장은 부정축제자로 몰려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중앙시멘트를 세우는 등 재개를 노렸으나 자유당 특권 재벌로 낙인 찍혀 있어 건설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배척당합니다. 이후 해외 건설 사업에도 진출했으나 이는 실패하며 부도가 나기도 했죠. 그리고 조성철 회장은 동경 도립병원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사업을 승계한 사람은 차남이었던 조기영이었습니다. 1980년 조기영은 건설부를 독립시켜 중앙종합건설을 설립하였으며 이듬해에는 하이치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기영 회장은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정윤희를 만나게 됩니다. 정윤희는 조기영 회장을 만나며 영화계를 은퇴했는데 두 사람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조기영은 법적으로 유부남이었고 둘은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되기도 합니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결혼에 꼴이 납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예식장에서 동료 연기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년 가액을 맺었었죠. 이후 스크린과 TV에서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조와 자녀 교육에만 전념하며 단 한 번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었죠. 그런 그녀가 가구회사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가구회사는 남편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윤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남 1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갑니다. 왕년의 스타였던 그녀는 이웃 주민들에게는 친근한 동네 아줌마였고 성당을 다니며 오랜 시간 봉사 모임을 다녔었죠. 성당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인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때 배우였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소탈하고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하죠.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2011년도부터 비극적인 사건을 연이어 맞이합니다. 그녀의 막내 아들이 미국 유학 중에 급성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이었죠. 아들은 어릴 때에는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엘리트였고 정윤희의 유일한 혈육으로 그녀의 아픔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여기에 가족이 살던 압구정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경매에는 이 아파트뿐 아니라 중앙건설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의 토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 회장이 경영 중인 중앙건설의 경영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중앙건설은 중앙하이츠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왔으나 건설 경기 침체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이후 그녀가 해외로 이민 간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윤희는 과거 뛰어난 미모로 많은 부러움을 받았고 여배우로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녀의 아픔이 있는 삶에 팬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다큐를 만들었던 PD의 말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아이돌이나 여배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이들의 판타지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지금까지도 정윤희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녀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